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242화고요. 제가 우회전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어요. 우회전 얘기를 이전에 3번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죠. 우회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그리고 이 신호기 의미, 적색의 의미에서 우회전에 관련한 규정이 이제 명문화가 아니라 이제 그 명확화됐다.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했다가 우회전해야 되는 거냐, 그냥 우회전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어떤 애매한 해석이 가능했던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회전하려 하면,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하려 하면 일단 섰다가 우회전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회전할 때 이제 섰다가 갈 때 이 신호의 어떤 단속,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 알아봤냐? 그럼 안 섰다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섰다 가는 것만 얘기했는데, 안 섰다 그냥 가면 그건 신호위반이다, 이제 얘기했어요. 세 번째예요. 지난 그 수요일 날 제가 이 영상을 금요일 날 촬영했다가, 지난번 영상 241화 영상을 금요일 날 촬영했다가 이제 월요일 날짜에 맞춰서 이제 올리는데, 월요일 날 그 맞춰서 올린 거 못 올려서 이제 화요일 날 올렸어요. 그러고는 수요일 날 이제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정상 신호, 즉 좌 신호에 좌회전을 했는데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저는 좋게 정리하고 싶은데 상대방 그 어르신께서 인정을 안 하세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했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상은 어디서 시작되냐? 우리 영상 시작점이 직좌 신호에 이제 출발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마 이벤트 영상일 거예요. 여러분들 블랙박스 영상을 칩을 빼가지고 폰이나 혹은 컴퓨터에서 PC에서 이렇게 영상 확인을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블랙박스는 폴더를 구분해서 영상을 저장을 해요. 드라이빙, 운전 중에 쭉 촬영된 거 저장되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가 용량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파킹, 주차 중에 뭐 주차 중에 어떤 움직임이나 액션이 감지돼 가지고 얘가 촬영을 한 거, 혹은 주차 중에 상시 주차 중 녹화되는 것도 있어요. 뭐 한 거. 그러니까 주차 중은 주차 중, 그리고 주차 중 이벤트, 이렇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벤트 영상이 저장되는 것도 있어요. 이벤트 영상은 뭐냐면, 그래서 주행 중 영상을 쭉 봤는데 사고 전 영상은 있는데 사고 뒤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비상 깜빡이 켜고 얘기하고 있는 건 있는데 사고 영상이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딨냐? 이벤트 영상에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그 장면, 그거는 따로 이벤트 영상으로 딱 저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블랙박스 영상은 앞에 촬영됐던 영상들이 차근차근 뒤에 영상이 저장되면서 빠져나가요. 왜냐면 데이터 그 메모리에 용량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삭제하지 않아도 이전의 거는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그 뒤에 게 차곡차곡 저장이 돼요. 근데 이게 이 메모리의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버리고 나면 이전에 내가 필요한 영상인데, 사고 영상, 근데 그게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거 다 저장되니까. 근데 이걸 이벤트 영상으로 따로 저장해 두면, 이벤트 영상은 꼭 교통사고 나가 꽝 했는 것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길 가다가 턱 같은 거 있잖아요. 과속 방지턱, 이런 거 툭 지나갈 때 삐빅 이러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벤트 영상으로, 주행 영상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되다가 이벤트 영상으로 저장됩니다라는 표시거든요. 교통사고 나서 꽝 했다, 그럼 그게 이벤트 영상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주 충격이 적은 접촉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영상으로 안 가고 일반 영상에 이렇게 저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벤트 영상으로 저장된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좌 신호 받아 출발하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좌회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좌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얘가 차로가 두 개예요. 차로가 두 개니까 우리는 1차로 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좌회전. 근데 2차로에 불법 주차 차량이 뚝뚝뚝 되어 있어요. 2차로는 통행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1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가는데 맞은편 차가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걸 봤어요. 보여요.
보이는데 자기가 신호받아서 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당연히 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의해야 돼요? 누가 서줘야 돼요? 당연히 우회전 차량이 서줘야 되잖아요.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차가 2차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회전 차량이 2차로 들어가고 좌회전 차량이 1차로 들어가면 사고 안 나죠. 근데 얘는 원래 2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2차로 불법 주차 차량이 있으니까 2차로 못 가잖아요. 당연하다는 듯이 1차로로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좌회전하는 차량도 내 신호니까 서겠지라고 좀 방심한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내 신호인데 네가 서야지 어딜 막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서겠지 하고 가고 있는데 별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계속 오니까 이러고는 이제 막판에 사고 나기 전에 횡단보도쯤 접어들었을 때 핸들을 약간 꺾으면서 피하는데 이 차는 이제 주의 못하고 오다가 퉁 부딪히면 그제서야 이제 서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고의 이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걸 물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처를 잘 하셨어요. 굳이 큰 사고 아니고 하니까 그냥 뭐 과실이었더니 이런 거만 떠나서 그냥 제가 이거 갖고 뭐 목 잡고 병원 가고 뭐 렌트카 쓰고 안 할 테니까 차만 그냥 깨끗하게 수리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했는데 상대방 이제 뭐 나이를 비하고자 하는 의견은 없는데 그분이 현실이 그러니까 그분이 70대 어르신인데 이분이 그런 게 있어 운전 중 사고인데 이래가지고 인정 못해 이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상대방 과실이 많은 사고다. 아주 많은 사고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쨌든 너도 과실이 조금 있잖냐. 운전 중 사고에 100%가 어딨냐. 너도 뻔히 보이는데 온 거 아니냐. 나도 물론 뻔히 보이는데 거 서로 주의 못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너도 과실이 있지. 무슨 100%야. 나한테 100%를 하라고? 인정 못해. 이제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았어. 나 그럼 병원 갈게. 둘 다 운전자 한 명씩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 병원 가고 진단서 끊어가지고 경찰서 가서 접수할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가지는 말고 일단 얘기를 해보세요. 이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대방 쪽에서 그건 좀 곤란한데 자기 고객을 막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 병원 가지 마. 렌트도 안 쓰는 거야. 차만 수리해줄게. 네,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의 정확한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손보협회 과실도표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제가 그 밑에 설명에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설명 눌러보면 밑에 쭉 나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다 올려드려요. 뭐 간략화시켜서 적은 거지만 자 손보협회 과실도표 256도를 보시면 정상신호 좌회전하는 차량과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 비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상신호 좌회전 차량 2, 우회전 차량 8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좌회전하고 여기서 우회전을 하는데 여기 차로가 하나야 하나.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8대 2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밑에 가감산 요소가 있어요. 더하거나 빼주는 요소, 과실을 조정하는 요소 뭐냐면 차로가 두 개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로가 두 개. 좌회전 차량은 1차로로 가면 되고 우회전 차량은 2차로로 가면 돼요. 근데 좌회전 차량이 요 좌회전 하자마자 조금 이따 요 골목으로 가거나 혹은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자기는 바로 2차로로 들어가면 2차로로. 혹은 좌회전을 해서 좌회전을 하자마자 진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회전하는 차량 입장에서 8대2인데 나는 2차로로 가는데 얘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과실 10%더 먹어. 7대3. 7대3. 우회전이 7. 진로 변경했는데 내가 7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좌회전 후 진로 변경에서 이게 좌회전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진행해서 진로 변경하는 것까지 인정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좌회전이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좌회전해서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를 지나서 횡단보도 지나면 이제 점선이 있어요. 차선이 있어요. 그 차선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면 이제 좌회전이 종료된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부딪혔어. 그럼 좌회전 아직 종료 안 된 거예요. 근데 좌회전이 종료됐는데 거기서부터 거의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나냐면
좌회전하면서 1차로로 가서 거의 뭐 이제 횡단보도 지나서 1차로 접어들자 그냥 2차로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사고가 나거든요. 그 경우에 그냥 아예 2차로로 바로 들어간 거나 그 정도 들어간 거나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100m 갔어요. 좌회전하고 나서 한 100m 갔어요. 100m 갔고 거기서 진로 변경에 들어온다. 얘는 아까 우회전했던 차다. 그러면 그건 진로 변경이지. 아시겠죠? 반드시 거리 몇 미터 이것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진행하는 속도, 당시의 상황, 전후의 움직임, 주의 여부 등을 따져야 되지만 좌회전 하자마자 진로 변경 요거는 그냥 좌회전하면서 바로 2차로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이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 차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불법 주차가 있든 없든 불법 주차 차량이 있어서 우회전 차량이 2차로로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저기 신호바다가 차가 오고 있을 텐데 내가 1차로 바로 들어가도 되나? 라고 주의를 했어야지. 주의 안 했잖아요. 혹은 여기 차가 없더라도 내가 조금 가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바로 1차로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 차량이 바로 1차로로 들어가. 이걸 대우회전이라고 하거든요. 크게 우회전을 도는 거다. 대우회전. 아까 이 좌회전은 1차로로 가야 되는데 크게 도니까 대좌회전이라고 하고요. 자, 대우회전을 했어요. 그럼 신호바다 가고 있는 차는 자기는 1차로로 가고 있는데 제가 우회전하면서 1차로로 들어와 버렸네. 그러면 제가 2차로로 들어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내 기대를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대2가 아니라 이 경우는 우회전 차량 과실을 10%더 줘서 9대1 이렇게 돼요. 그게 과실도표 256도의 내용인데 256. 그런데 그 256도에 뭐라 돼 있냐면 우회전 차의 중과실 그거는 20% 가산이라고 돼 있어요. 눈치채셨나요? 우회전 차의 신호 여부에 대한 말이 없어요. 거기 256도에는 당연히 자기가 우회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했을 때의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영상의 시작점에 상대방이 어디 있었다고요? 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딱 지나오는 횡단보도가 뒷타이어에 물려있는 그 정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우회전차가 좌회전차를 주의하지 않고 쭉 그냥 오는 게 보여요. 우회전차가 그 전에 일시정지선에서 정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진행해 오는 속도를 보면 일시정지선에 정지를 안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안 하고 그냥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 위반입니다. 그러면 우회전차 100%예요. 이제는 뭐 신호에 여기서 직진하는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우회전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대 우회전 차량은 8대2입니다. 이거는 우회전 차량이 신호를 지켰을 때 얘기예요. 일시정지선에 정지했다가 출발했을 때 얘기예요. 일시정지선 정지 안 했다. 신호에 따라서 직진하는데 옆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사고가 났어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사고가 났어요. 이 우회전차가 전방에는 적색이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좌회전이니까 뭐 맞은편에도 좌회전이라고? 좌회전 신호는 적색인데 좌회전하는 차는 가도 돼 이거예요. 이 적색은 직진과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적색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좌회전을 내 신호에 하고 있으면 직좌면 당연히 빨간불이고 내가 좌회전이면 상대방은 빨간불일 수도 있고 혹은 좌회전, 빨간불과 좌회전 신호일 수도 있어요. 좌회전 신호니까 빨간 신호 아니야? 아니에요. 빨간불이에요. 내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면 얘는 빨간불이에요. 무조건 우회전하는 차는. 내가 직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횡단보도 신호일 수도 있고 횡단보도 신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회전하는 차 입장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는 빨간불이에요. 그러니까 신호에 따라서 직진 또는 좌회전하고 있는 차와 우회전하는 차가 사고가 났을 때 8대2인데 그거는 우회전차가 일시정지 잘하고 출발했을 때 얘기예요. 횡단보도 신호도 아닐 때 그때 얘기고 우회전차가 일시정지를 안 했다면 8대2가 아니라 100대 빵 신호 위반 경찰서 가면 형사처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블랙박스 영상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횡단보도 딱 지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차체 반 정도 이게 횡단보도에 걸쳐 있는, 뒷타이어가 횡단보도에 걸쳐 있는, 거기서부터 영상이 시작돼요. 이 차가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전 영상 혹시 없나요? 이랬더니 차에 갔다 오시더니 이전 영상은 삭제됐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전 영상이 있어. 그러면 나 병원은 안 갈 테니까 뭐 해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지. 당연히 100대 빵이니까. 경찰서 갈까? 이래버리면 돼요. 형사처벌 받으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래버리면 돼요. 당연히 100대 빵이거든. 뭐 그렇긴 하지만 내가 뭐 형사처벌 뭐 해가지고 어르신 뭐 저 뭐 벌금 나오고 하면 뭐 좋겠어요. 내가 병원 갈 생각도 없고 차나 수리해 주세요. 내가 아주 엄청 양보해 주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주면 좋은 거죠. 그게 사실은 처리가 맞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거지. 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들으면 이 바보아이가 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그 이전 영상을 확보했었어야 된다. 그 이전 영상을 확보하지 않아서 구차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병원 안 갈 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신호 진행하고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내 블랙박스 영상을 어디까지 확보해야 되느냐? 그 우회전 차량이 그 전에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했다가 출발하는지 아니면 그냥 오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사고 전 단계까지 영상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우회전하는 상황이면 내나 혹은 내 가족, 친구, 뭐 우리 고객들이 우회전하는 상황이면 그러면 입 닫고 있어야지. 네, 이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원래 타 보험사에서 먼저 출시를 했고 우리 현대해상에서 전체 손해보험사 중에서 두 번째로 바이크 운전자 보험,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을 출시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뭐 출퇴근하는데 아니면 내가 레저용으로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타는 이런 오토바이 혹은 우리 가게에 배달하는 오토바이 배달용이잖아요, 그죠? 혹은 그 유상운송 내가 돈 받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유상 배달용 뭐 배달을 하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타든 이런 오토바이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뭐 사고 나서 골절되고 뭐 내가 다치는 거도 문제지만 그거는 보험회사 안 해줘요. 왜냐면 보험회사 보상 약관에 손해보험 약관에 뭐라 돼 있냐면 이륜차는 부담보라고 돼 있어요. 이륜차 상해로 다친 거는 안 해준다. 다만 일시적인 거. 내가 오토바이 늘 타고 다니는 레저용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 원래 오토바이도 없는 사람이고 탈 일도 없는데 잠깐 어디 가는데 친구 오토바이 뒤에 잠깐 얻어 타고 갔다. 그날 한 번. 근데 그때 딱 사고가 난 거야. 그러면 줘요. 근데 그런지 그 뭐 어디 잠깐 간다고 김씨 아저씨 키 좀 줘보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그 잠깐 그 오토바이 잠깐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거 어떻게 입증해? 입증해 내더라고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입증만 못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난 뭐 늘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만 이번에 잠깐 빌려 탄 거라고 나 할 거야. 밝혀지더라고요. 어쨌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다친 거에 대해서는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보가 설정됩니다. 내가 이륜차 부담보 설정 체크를 했든 안 했든 면책입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자 보험을 들어 있었어도 형사합의금은 안 줘요. 근데 벌금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줍니다. 약관상 이륜 자동차도 해당되게 돼 있어요. 근데 형사 합의금 부분은 이륜 자동차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우리 팀장님 고객이 좌회전 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하고 사고 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시는 사고가 났어요. 근데 내가 신호위반이에요. 황색에 돌렸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황색 끝나고 돌리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경찰 조사 들어갔는데 보니까 상대방도 빨간불에 돌린 거예요. 둘 다 신호위반이에요. 둘 다 신호위반이니까 보통 형사건의 경우 둘 다 신호위반이면 둘 다 형사처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까지도 안 가고 보통은 경찰서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형사처벌 둘 다 형사처벌 받는데 합의금 얼마 내라 이런 게 어디 있어. 내가 합의서 써주고 지도 그냥 합의서 써주고 서로 해가지고 합의서 제출하면 되죠. 근데
사망하신 거예요. 사망하신 분이 형사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죽은데 무슨 형사처벌을 받아? 그럼 나만 지금 형사처벌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랬죠. 그나마 벌금하고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은 되니까 빨리 변호사 선임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라고. 그런데 합의에 대해서 지금 사망사고잖아요. 돈? 뭐 암진단 시 뭐 1,000만 원, 3,000만 원? 돈도 아닙니다. 사망사고 형사합의. 운전자보험 꼭 필요한데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의 운전자 보험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 벌금은 된다니까 그거 큰 거 아니거든. 형사 합의금 요즘 사망시 막 2억, 막 진단 나면 막 7천, 뭐 1억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합의금이 안 되는 운전자 보험으로 그건 운전자 보험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을 현대해상에서 출시하면서 형사 합의금 나옵니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있으신 분들, 내가 오토바이가 있어, 아니면 아버지 오토바이 내가 늘 타시는 분들, 이륜차 오토바이 보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보험료 얼마 안 돼요. 전문, 그러니까 배달용으로 타시는 분들 아니고 일반 그냥 타시는 분들 한 2, 3만 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나왔다. 아, 그런 것도 있네. 내가 오토바이 운전 안 하니까 상관없다 이러시면 넘어가면 되는데, 주변에 뭐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도 있으면 그런 거 있다 하던데 이렇게 한번 얘기도 한번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견의 보험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여튼 서라! 녹색 아니면 서라! 감사합니다.